영양제들을 많이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적절한 영양제를 특히 생약제제 영양제를 많이 먹었을 때 신장에서 대사가 되고 신장에서 여과가 되기 때문에 신장에 장기적으로 안 맞거나 고용량을 복용하거나 너무 오래 복용했을 때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할게요. 화이팅! 오늘 영상은 신장에 이상이 있거나 신장이 질환이 있는 분들이 영향을 주는 그런 습관이 아닌 일반인들이 반복적으로 했을 때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 신장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습관 10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알아두시면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장기 중에서 손상되면 가장 고달픈 게 신장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흔하게 영향을 받는 장기들이 간과 신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습관 첫 번째는 진통제를 남용하는 겁니다. 진통제는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간에서 대사가 돼서 간과 신장으로 배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간에 부담을 주고 신장으로 배설이 되기 때문에 신장에도 부담이 됩니다.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어떤 천연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간에, 신장에 좀 많은 영향을 주는 거고요. 만성적으로 이제 그 진통제를 남용해서 생기는 신부전이나 간염 같은 게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걸 미루어 봐서는 진통제를 남용하는 걸 좀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레퍼런스는 신장학회에서 제시한 내용이고요. 진통제를 남용한다는 거는 일반적인 용법 이상으로 복용하거나 너무 다빈도하게 복용하는 겁니다. 다빈도하게 너무 장기간 여러 번 복용한다는 건 되게 추상적인데 보통은 연속적으로 2주 이상 복용하거나 띄엄띄엄 장기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이상 복용할 때 좀 장기적으로 복용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통제를 조금만 아파도 많이 먹고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통제를 먹었을 때 위나 간, 신장이 영향을 받는다는 건 항상 인지하시고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거죠. 햄이나 스팸,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걸 많이 먹었을 때 거기에는 이제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트륨은 아시겠지만 혈압을 높이고 그리고 신장에 부담을 주고 몸에 있는 체액량을 높여가지고 신장의 여과량을 높이면서 신장을 많이 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장에 악영향을 주는 게 나트륨이거든요. 나트륨이 많고요. 그리고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과 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가공식품을 좀 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피하기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예 끊지는 못하죠. 그래서 마트나 패스트푸드점에서 팔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좀 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물을 섭취하지 않고 있을 때 신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만성 신부전이 있거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 물 섭취량도 좀 제한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 기준입니다. 보통 1.5에서 2리터 정도 하루에 물을 섭취하라고 말을 하고 있죠. 저도 물을 되게 안 먹는 편이거든요. 물을 너무 안 먹으면 몸에 있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노폐물들이나 이물질 그리고 나트륨 같은 걸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신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안 좋은 물질들이 몸에 오래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의식적으로 하루에 많은 양을 섭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에서 2리터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번째로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라 입니다. 우리 신장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한계가 있고 일정 시간 쉬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을 이때 잤다 저때 잤다 혹은 잠을 너무 줄이거나 그랬을 때는 신장이 충분하게 휴식하지 못하고 계속 과부하가 걸린 상태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장이 결과적으로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과로를 많이 해서 만성적인 어떤 신부전이 유발되는 케이스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일정한 수면 시간과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채식을 잘 안 먹고 육식 위주로 식사 습관을 계속 반복했을 때 우리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장은 우리가 알겠지만 산염기 평형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유지하면은 산염기 평형이 깨져요. 산성 쪽으로 가거든요. 산도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pH가 낮아지면
우리 몸에서는 특히 신장에서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물질을 배설하고 일정 물질을 재흡수하고 일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걸 반복하게 되면 신장에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이 과부하가 걸리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이게 반복되면 나이가 들어서 노화의 일종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균형 있는 식사 그리고 균형 있는 식단을 구성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사를 피하라. 이게 비만을 유발하면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이 신장학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체내 염증도를 올리면서 염증이 신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장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탄수화물, 그 탄수화물이 당이거든요. 그 당을 많이 먹으면 체내 염증도가 올라가고요. 염증도가 올라가면 몸에 있는 장기들이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 수치가 낮은, 혹은 당을 높이는 수치가 낮은 그런 음식을 선택적으로 섭취하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이 만병의 근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 섭취량을 좀 줄이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신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간도 마찬가지고, 신장도 마찬가지고, 혈관도 마찬가지고, 뇌에도 마찬가지고, 악영향을 미치는 걸 보면 당 섭취량이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죠. 당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당화산물이 생기고, 당화산물이 생기면 이것들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혈관벽 경화를 시키면서 혈관염을 유발하고, 신장도 혈관이 많죠. 그러면 혈관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신장도 염증이 생길 겁니다. 당 섭취량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담배 흡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애연가 분들에겐 되게 힘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겠지만 담배 끊어야죠.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되면 노폐물도 쌓이고요, 독소가 쌓이는 거죠. 독소가 쌓이면 체내 염증도가 올라가고 혈관에 손상이 생기고, 그리고 담배를 피면 니코틴 작용 때문에 니코틴이 돌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요. 혈관을 수축시키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압이 올라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 뇌, 혈관이 많은 쪽에는 직격탄을 받는 거죠. 반복적으로 이제 흡연을 하게 되면 만성적인 심부전을 유발한다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담배가 나왔으니까 뭐가 나올까요? 술이 나오겠죠. 과도한 음주를 했을 때, 과도한 음주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3회 이상, 하루에 3잔 이상, 그리고 일주일간의 음주량이 맥주 기준으로 8병 이상을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가 과도한 음주거든요. 과도한 음주를 했을 때는 만성적인 어떤 단백뇨나 만성적인 심부전을 유발할 수 있다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알코올 때문이겠죠.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촉진시키면서 신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코올의 이제 분해 산물도 체내에 독소로 유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데 장기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음주를 하면서 담배까지 피시는 분들은 만성적인 심부전을 유발할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서 5배까지 높아진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흡연하면서 음주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하시는 거는 신장이 안 좋은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신장이 수치가 조금 안 좋으신 분들에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 저처럼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 분들, 그러니까 약사들은 사실 오래 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맨날 편집하고 자료 찾고 유튜브 뭐 댓글 달고 매일 답신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오래 앉아 있는데,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 신장의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운동도 하고 좀 운동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운동하니까 허리가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움직여야지 그 대사가, 신진대사가 촉진되고 소변, 그러니까 신장 쪽으로 이제 여과도 많이 되고 혈류가 정체되어 있는 것도 풀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장에 영향을 좀 덜 주게 되고, 그래서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1시간에 뭐 5분 정도 좀 돌아다니시거나 스트레칭을 하시는 걸 추천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죠. 의식적으로 그냥 일어나서 잠깐 풀어준다, 이 정도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자. 뭐 당연한 얘기니까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나트륨 많이 들어가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압 올라가고 혈류량이 증가되고, 그리고 소변으로 여과되는 양도 증가되기 때문에 신장이 부담이 된다. 이건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10가지를 말씀드렸죠. 일반인들이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 습관들, 먹는 거 당 줄이고, 그 다음에 너무 육식 위주의 습관은 식습관을 개선시키고, 흡연과 음주 피하고, 피하다기보다는 좀 줄이시고, 진통제나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걸 좀 줄이고, 그리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수면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져보면 별거 아니네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자, 이런 내용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잠깐 좀 첨부하고 싶은 내용은 1번 내용에 진통제를 오남용을 줄이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신장학회에서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신장학회는 이제 의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과학적이고 의약품에 대해서만 얘기한 건데, 영양제들을 많이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적절한 영양제를 특히 생약제제의 영양제를 많이 먹었을 때 신장에서 대사가 되고 신장에서 여과가 되기 때문에 신장에 장기적으로 안 맞거나 고용량을 복용하거나 너무 오래 복용했을 때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신장에 안 좋은 영양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그냥 많이 먹으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신장이 안 좋은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고용량 혹은 다양한 많은 영양제를 복용하실 때는 이 점을 유의하시고 내 몸 상태를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장이 안 좋았을 때 그 증상들을 말씀드렸죠. 몸이 붓거나 뭐 혈압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혈뇨가 나오거나 소변색이 좀 이상해지거나 많이 피곤하거나 메스껍거나 뭐 이런 걸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이상 신호를 수시로 체크하시면서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데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일반인들이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 10가지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